25살 제자와의 금지된 만남. 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올해 48이에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스쳐 지나갈 그런 중년 여성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슴 깊이 묻어둔 그런 이야기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가장 위험했던, 그리고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비정규직이지만 15년째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죠. 결혼은 23년 전에 했어요. 남편은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21살, 이제 곧 군대에 가야 할 나이죠. 완벽한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시키고 학교 가서 강의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고 20년 넘게 반복된 루틴이었죠. 45이 되던 해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허무함이었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가에 주름, 처진 볼, 굵어진 허리.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저는 천장을 보며 의미 없는 질문들을 반복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 제가 이렇게 멀어진 게. 아니, 애초에 우리가 정말 가까웠던 적이 있긴 했던 걸까요? 부부관계는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나마도 의무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죠. 남편의 손길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관심 있어? 한 번은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20년 넘게 같이 산 사이인데. 그게 답의 전부였습니다. 같이 산 기간이 곧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남편.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간과 사랑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공허한 날들이 이어지던 중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3학년 전공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뒷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25살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한 학생이었죠. 제 아들보다 4살 많을 뿐인데 묘하게 성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짧은 머리, 다부진 체격, 그리고 깊은 눈빛. 뭔가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수업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제게 오래 머물렀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48배 강사에게 25의 학생이 관심을 가질 리 없으니까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민준이는 유독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고 과제도 성실하게 제출했어요. 가끔 수업 후에 남아서 작품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교수님,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수정해보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열정적인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이었어요. 제 얼굴을, 제 손을, 제 몸을 바라보는 그 눈빛. 존경과 호기심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그가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교수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진로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학기 중반쯤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학교 앞 카페에서 볼까요?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미술을 하셨어요? 대학 때부터요. 21살 때 처음 붓을 잡았죠. 지금도 그림 그리세요? 요즘은 잘 안 그려요. 시간도 없고 의욕도 잘 안 생기고. 왜요? 교수님 작품 되게 좋던데요.
학교 전시실에 걸린 거 봤어요. 그가 제 작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10년도 더 된 작품인데. 고마워요. 근데 나이 들수록 창작 욕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교수님 아직 젊으신데. 젊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젊어? 48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교수님 보면 30대처럼 보이는걸요. 립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날 이후로 커피를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학생과 교수의 관계였지만 점점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결혼 생활은 어때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궁금해서요. 교수님이 행복하신지.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행복한지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글쎄, 뭐가 행복인지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지.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너는 뭘 알아? 몰라요. 하지만 교수님 눈빛 보면 알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해 보이세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5살 청년이 48배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선생과 학생이잖아. 그냥요? 평생 그 관계로만 남아야 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내 엄마 뻘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교수님이 좋아요. 여자로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의 청년이 48배 저에게 고백을 하다니.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민준아, 정신 차려. 나는 결혼한 여자고 너의 선생이야. 이러면 안 돼.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돼.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렘이었을까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준이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5의 청년이 저를 여자로 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을 뒤흔드는 건 오늘 처음 만난 것도 아닌 불과 몇 달 알고 지낸 학생이었어요. 다음 수업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다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수업이 끝나고 그가 남았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민준아. 괜찮아요. 교수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조심스러워졌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남아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없었죠.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가 옆에 없으니 공허함이 더 커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와의 대화가, 그의 시선이, 그의 관심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잠깐 남아있어. 학생들이 모두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왜요, 교수님? 미안해.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교수님 잘못 없어요.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너를 보면 설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우리는 안 돼.
넌 내 학생이고 나는 귀여운 여자고 23살 차이가 나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감정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럼 교수님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 속에서? 그 말이 뼈를 찔렀습니다. 넌 뭘 알아? 결혼이 뭔지 책임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교수님이 불행한 건 알아요. 그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아,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들어가. 교수님. 제발. 그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강의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 만에 우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할까?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행복해?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그냥 문득 궁금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건지. 행복하지 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아들도 잘 크고. 우리 괜찮은 거 아니야?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안정, 괜찮음. 하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나는 외로워. 당신하고 같이 있어도 외로워. 무슨 소리야?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도 난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 당신도 나한테 관심 없잖아. 관심 있지. 매일 같이 사는데. 같이 산다고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언제 나한테 관심 가져봤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알아?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갱년기야? 요즘 왜 이래? 업데이트 필요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제 감정을, 제 고민을 갱년기로 치부하는 남편.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물론 민준이와 무언가를 시작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대화하고 싶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네, 교수님. 어디서 뵐까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를 정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위험이 없는 곳이었죠.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모습이 깔끔해 보였어요. 교수님. 앉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민준아, 솔직하게 말할게. 나. 너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 20년 넘게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야. 교수님. 하지만 우리는 안 돼. 넌 내 학생이고 나는 귀여운 여자야. 23살이나 차이 나고.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상관 있어. 넌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해. 나 같은 중년 여자한테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그의 단호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진심이에요.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교수님이 좋아요. 왜? 내가 뭐가 좋은데? 주름진 얼굴? 처진 몸? 너의 엄마뻘 나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의 눈빛, 목소리, 작품을 보는 태도,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 그 모든 게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봐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게는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어. 그리고 넌 아직 젊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교수님이 좋은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으면 제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따라 나왔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민준아, 제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교수님도 원하잖아요. 왜 자신을 속여요? 안 돼. 우리는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그걸 알았죠.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솔직해져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항해야 했어요. 밀쳐내야 했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따스함. 민준아. 교수님.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적했고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알아요. 그래도 놓지 않을 거야? 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이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 한 번만. 오늘 하루만 솔직해질게. 내일부터는 다시 선생과 학생으로 돌아가자. 네, 교수님. 우리는 그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작고 좁은 원룸이었어요. 학생답게 어수선했지만 나름 정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교수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와 여자였죠. 떨려요. 민준이가 속삭였어요. 나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교수님, 제가 음악 틀어도 될까요? 그래.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커피 드릴까요? 응. 민준이가 인스턴트 커피를 타왔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술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교수님은 언제 사랑을 느껴봤어요? 글쎄. 대학 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때는 사랑인 줄 알았어.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교수님께 사랑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손길이었어요. 민준아. 교수님, 저는 진심이에요. 놀이가 아니에요. 알아. 그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정한 손길이었죠. 아름다워요. 거짓말. 나 주름투성이잖아. 그 주름 하나하나가 교수님이 살아온 시간이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나이를, 제 주름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남편과의 키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 수연이라고 불러. 수연.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들을 경험했어요. 민준이는 제 몸의 곡선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뤘습니다. 아름다워요, 수연.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 가야 해.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안 돼. 남편이 의심할 거야.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귀여운 여자였고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수연, 후회돼요? 아니, 후회 안 돼. 하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왜요?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넌 내 학생이고 나는 귀여운 여자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랑에 무슨 규칙이 있나요? 민준아, 현실을 봐야 해. 우리는 계속될 수 없어. 그럼 오늘 밤은 뭐였어요? 꿈이었어. 아름다운 꿈. 하지만 이제 깨어나야 해. 옷을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새벽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이 났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렀어요. 민준이의 채취를 그의 손길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흔적은 지울 수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어요. 어디 갔었어? 지금 들어와? 응. 학교에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하는 큰 거짓말이었죠. 그래. 자.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민준이 생각만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키스.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오늘 밤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해요, 수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답장을 하려다 말았어요. 여기서 끝내야 했으니까.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미안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남편 아침 차려주고 출근 준비를 했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학교에 갔습니다. 오늘 민준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두려웠어요. 수업 시간이 됐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빠르게 강의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따라왔어요. 교수님, 수업 끝났어. 다음에 봐. 잠깐만요. 대화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수현.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걸음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그러지 마. 학교야. 그럼 어디서요? 언제요? 민준아, 우리 끝났어. 어제로 끝난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어제 그렇게 해놓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복도에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그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뒤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최선일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받지 말아야지. 하지만 손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현, 왜 그래요? 어제는 그렇게 해놓고 오늘은 왜 이래요? 미안해. 어제는 실수였어. 실수? 그게 실수였어요? 그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 우리 둘 다 정신이 나간 거야. 저는 정신 멀쩡했어요. 그리고 전혀 후회 안 해요. 민준아. 수연도 진심이었잖아요. 왜 부정해요? 진심이었어. 하지만 진심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현실이 있어. 현실이 뭐예요? 행복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 지키는 게 현실이에요? 넌 몰라. 결혼이 뭔지 책임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수연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거야. 넌 아직 젊어. 나 같은 여자한테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민준아, 제발. 이해해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지만 제 마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수업에 참여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질문도 하지 않고 과제도 그저 제출만 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죠.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민준이 생각만 났어요. 요즘 왜 그래? 멍하니 있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건강검진 받아봐. 갱년기일 수도 있고. 또 갱년기였습니다. 제 모든 감정을 갱년기로 치부하는 남편.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존재.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에 민준이가 과제를 제출하러 왔어요. 교수님,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 수고했어. 교수님. 응? 저 휴학할까 봐요. 뭐? 왜?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매일 교수님 보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민준아, 교수님 때문에 학교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그래요. 안 돼. 내 미래를 망치면 안 돼. 미래가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민준아, 제발 그러지 마.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그럼 교수님이 저를 만나줘요. 그럴 수 없어. 그럼 저도 학교 다닐 수 없어요. 딜레마였습니다. 그를 만나주면 선을 넘는 것이고 만나주지 않으면 그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만 커피만 마시자. 그것도 안 돼? 민준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커피만? 네. 약속할게요.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정말 커피만이야. 네, 교수님.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커피만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술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상 이야기. 조심스럽게 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이 흐려졌어요. 손을 잡게 되고 포옹하게 되고 키스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어느새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어요.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됐죠. 남편에게는 학교 일이 바쁘다고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했어요.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는 저를 여자로 대했고 존중했고 사랑했습니다. 수현, 남편분과 헤어질 생각 없어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아들도 있고. 아들분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래도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사랑 없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었나? 아니면 사랑이 식은 걸까? 아니면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던 걸까? 모르겠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저랑 있을 때는요? 그건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넌 내게 꿈 같은 존재야. 현실이 아니야. 저는 현실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 저는 진지해요. 놀이 아니에요.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준아, 우리는 23살 차이가 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 내가 나이 들면 나는 70이야. 그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아니에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확신이 부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연인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불안했어요. 언젠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키지 않더라도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수현,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단 둘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럴 수 없어. 남편한테 뭐라고 하겠어. 학회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민준아. 딱 이틀만요. 제발요.
그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학회에 참석한다고 강원도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이틀간의 여행은 꿈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밤에는 서로를 품었습니다. 행복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계속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잠시 벗어난 거지. 현실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 왜 어려워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건데. 넌 아직 몰라.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수연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민준아,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도 끝내야 할 것 같아. 왜요? 갑자기 왜 그래요? 계속할 수 없어.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거짓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불가능해. 나는 기혼 여자고 넌 내 학생이야. 그만두면 되잖아요. 일도 결혼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나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야. 민준이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후회 안 해. 너를 만난 거, 이 시간을 보낸 거 전혀 후회 안 해. 다만,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거야.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작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학회 어땠어? 응, 좋았어. 그래, 피곤하겠다. 쉬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약속대로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사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눈이 마주치면 아팠어요. 그의 눈빛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졸업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졸업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작품 앞에 섰어요. 제목은 48비였습니다. 중년 여성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그림 속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작품 설명을 읽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 이 작품은 내가 사랑했던 한 여인에게 바친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전시장에서 저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어. 좋은 작품이었어.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전해졌어. 고마워. 행복하세요, 수연. 너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졸업 후 해외로 유학을 갔어요. 연락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범해졌어요. 강의하고 집안일하고 남편과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저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 명의 여자였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술 작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죠. 민준이의 얼굴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담은 그림들을.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은 화랑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전시회 오프닝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나타난 거예요. 교수님 축하드려요. 민준아. 언제 들어왔어? 어제요. 교수님 전시회 한다는 소식 듣고 꼭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 그는 한참 제 그림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지만 그는 알아봤을 거예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수연. 너도. 행복해 보여요. 그림에서 느껴져요. 응.
이제는 괜찮아. 다행이에요. 저도요. 유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요. 가슴 한편이 시큰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잘 됐네. 행복해. 교수님도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고 그 페이지는 아름답게 마무리됐으니까요. 이제 50이 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은 나아졌어요. 대화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25년을 함께 산 동반자로서의 애정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행복한지 궁금해요. SNS를 통해 가끔 그의 소식을 접합니다.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예쁜 신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그가 행복하다는 게 민준이와의 시간은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해줬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어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당당합니다. 제 선택에 제 삶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50살의 제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거 있어요?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아요. 좀 더 솔직하게 살 걸, 좀 더 용감하게 살 걸.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세요.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때로는 금지된 사랑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요. 저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요. 그것도 제 인생의 소중한 일부였다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금지된 사랑에 빠져 있나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도 타인도.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40대든 50대든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사세요. 후회 없는 인생은 없지만 최소한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48배 찾아온 25살 제자와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 이후의 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이야기죠.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삶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삶에 책임지고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요즘은 다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며 보람을 느껴요. 하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습니다. 민준이와의 경험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남편과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를 잘 몰랐더군요. 당신이 이렇게 외로웠는지 몰랐어. 상담 중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거예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우리. 그래. 해보자. 쉽지 않았어요. 25년의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어요. 둘 다요. 데이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요즘 예뻐졌어.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고마워. 아니, 진심이야. 뭔가 달라 보여. 눈빛이 살아있어. 민준이와의 시간이 저를 바꿔놨나 봅니다. 더 당당해졌고 더 솔직해졌어요. 부부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애정의 표현이 됐어요. 민준이와 함께했던 그 뜨거운 열정은 아니지만 25년을 함께 산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해.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지만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요즘 되게 밝아 보여.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생기가 있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니야. 뭔가 달라졌어. 좋은 쪽으로. 아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변화를. 그게 기뻤어요. 개인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려요. 이제는 제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수연으로 존재하는 시간이죠.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미술 강좌도 시작했어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취미 미술 수업입니다. 반응이 좋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주부였어요. 무슨 꿈요? 제 인생을 사는 꿈이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사세요. 네, 선생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민준이의 전시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개인전을 연다고 하더군요.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민준이의 작품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많이 성숙해진 그림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작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목은 기억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여자의 뒷모습. 저였습니다. 오셨군요. 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오실 줄 알았어요. 작품 정말 좋아졌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술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복해 보이세요, 교수님. 너도. 저 결혼했어요. 알아. SNS에서 봤어. 교수님은요? 남편분이랑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교수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너도 행복하니? 네. 많이요. 아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잘 됐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교수님 후회해요? 저를 만난 거. 아니, 전혀. 너는? 저도요. 교수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과거형이네. 지금도 소중해요. 다만 형태가 바뀐 거죠. 그래. 우리 모두 변했어.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변하지 않아요. 응. 나도. 민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리세요. 교수님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고마워. 너도 계속 좋은 작품 만들고. 네. 약속할게요.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도 손을 흔들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름다운 마무리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 시간은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오늘 내가 해봤어. 맛있을지 모르겠네. 고마워.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만인지.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편안했습니다. 이제 51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섰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완벽한 삶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중요한 건 자신에게 솔직한 거예요. 제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제 욕망을 인정하고 제 선택에 책임지는 것. 민준이와의 시간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가끔 민준이가 그린 48이라는 그림을 떠올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여자의 뒷모습.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모습. 그게 저였어요. 과거의 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최근에 제 개인전을 또 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재탄생이었어요. 중년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었죠. 한 평론가가 리뷰를 썼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에서는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나이 듦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산으로 승화시킨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 리뷰를 읽으며 울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누군가 이해해 준 것 같아서요. 요즘은 강연도 다닙니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강연이에요. 주제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은 때란 없어요. 50에 시작해도 60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강연을 들은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포기했었거든요. 다시 도전해 볼게요. 그래요. 꼭 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최근에는 둘이서 댄스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어요. 우리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둘이서 함께 배우는 거. 댄스는 어때? 좋지.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게 신선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 이런 거 왜 진작 안 했을까? 이제라도 하면 되지 뭐. 맞아요. 이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아들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엄마,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야. 어머, 예쁘네. 어서 와. 젊은 연인들을 보니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설레며 만났었죠. 엄마, 뭐 생각해? 응? 아무것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던데. 그냥. 너희 보니 좋아서. 젊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중년도 아름답습니다. 각 시기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요즘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50대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제 일상과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중년 여성들이 많더군요. 저도 요즘 공허함을 느껴요.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무관심하고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하셨어요? 미술 작업도 다시 시작했고 강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니 보람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최근에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48 다시 시작하다입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예요. 물론 민준이와의 이야기는 각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꾸고 교훈 위주로 썼어요. 금지된 사랑을 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로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 잘 봤습니다. 출간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정말요? 제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특히 중년 여성 독자들에게 큰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출간됐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서점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습니다. 선생님 책 읽고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공감되는 책은 처음이에요. 독자들의 메시지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북토크 행사도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후회되는 선택은 없으세요?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아요. 좀 더 일찍 나를 위해 살 걸 하는 생각이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제 삶에 만족해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선생님 책을 읽고 위로받았어요. 그러셨군요. 선생님 덕분에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셔서.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했고 비슷한 선택을 했더군요. 우리 잘못한 건가요?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실수도 하고 금지된 사랑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뭘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어요. 그럼 됐어요. 우리 괜찮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대. 진짜? 축하해. 우리 외식하자. 좋아.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자랑스러워. 당신이. 고마워. 예전엔 당신한테 무관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나도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래. 우리 잘해보자.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0대의 삶은 생각보다 풍요롭습니다. 젊음의 열정은 없지만 성숙한 지혜가 있어요. 외모는 예전만 못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에요.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50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면 절반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후회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사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민준이 소식도 가끔 들립니다. 유명한 작가가 됐다고 하더군요. 기뻤어요. 그가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게. 가끔 그의 전시회에 갑니다. 멀리서 그를 바라보죠.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는 제 인생의 한 챕터였어요. 아름답지만 끝난 이야기.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어요. 주인공은 저 자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인공으로요.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요. 중년 여성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50대, 60대 여성 작가들이 모였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죠. 주름, 백발, 처진 몸.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야. 아름답지 않니? 그래요. 우리는 아름다워요. 젊음과는 다른 성숙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전시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몇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에요. 기대되고 설레요. 남편도 도와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 일에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전시 공간 섭외 좀 도와줄래? 그럼 내가 알아볼게.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좋았어요. 아들도 응원해줍니다. 엄마 멋있어.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고마워, 아들.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이제 50이가 됐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네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각 나이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된 선택도 했죠.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뭘 배우느냐,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솔직하게 사세요. 후회 없이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저는 50대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꿈꾸세요. 도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인생이니까요.